예로부터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였던 원주. 원주의 길을 집중 조명한 책이 발간됐습니다. 옛길과 현재의 길 속에 숨겨진 역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냈는데요. 꽃 피는 봄, 원주의 길을 걸으며 과거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우리 집 세탁기에서 안 빠지는 때도 동네 세탁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빠진다. 3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해오고 있는 이문학 사장님은 나날이 다양해지는 의류에 맞춰 세탁 기술을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데요. 세탁소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작진이 직접 세탁소의 조수로 일해보고 왔습니다. 동해의 대표 관광지 무릉계곡. 무릉계곡은 트레킹 삼아 걷기 좋은 길이 잘 조성돼 있는데요. 4월 초 개방을 앞둔 무릉 달빛 호암속길과 작년 8월에 부분 개방된 배틀바위 산성길을 걸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5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영석 씨,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죠? 4월 5일 식목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이 76번째 맞는 식목일인데요. 혹시 그렇다면 이 식목일 날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맞습니다. 산림청에서요, 이 식목일을요, 3월 정도로 옮기려는 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식목일 날짜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네. 의견이 나온 건데요. 국민들의 의견과 기온 변화 등을 통해서 올해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식목일에는요, 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리하고 또 가꾸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예. 맞습니다. 산불이 발생해서 나무가 많이 훼손이 되면요. 산림을 원상복구하는데 적게는 40년, 많게는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산불 예방이 중요하겠죠.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지금 이맘때입니다. 모두 산불 예방을 위해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소식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은요, 삼행시 미션이 있는 특별한 날이죠. 오늘 삼행시 주제가 식목일입니다. 식목일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보내드릴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이지은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식목일이자 한식인 오늘 정말 날씨도 좋고 봄 기운이 가득한 하루였는데요. 오늘 강원 365에서도 봄 기운 가득한 기분 좋은 소식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지은 씨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요. 네. 예쁜 꽃들도 많이 피고 맞아요. 뭐 나들이 하기에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마음 놓고 어디 막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멀리 나가기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집 주변을 산책하곤 하는데 그래도 역시 봄은 봄이에요. 주변만 산책해도 기분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 걷기에 참 좋은 계절인데요. 이번에 제가 뭐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까지 만날 수 있는 길을 걷고 왔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함께 걸어보실까요? 너무 좋네요. 요즘 날씨가 진짜 좋죠. 뭐 춥지도 덥지도 않고 이렇게 예쁜 꽃들도 많이 피어있고 걷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런 요즘입니다. 원주예요. 원주의 길의 역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거든요. 오늘은 그 책과 함께 걷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죠. 길을 걷기 전에 먼저 들른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원주의 길에 대한 책을 집필하신 저자분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얼른 들어가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이 원주에 대한 책을 집필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원주의 길에 얽힌 이야기를 책으로 풀어낸 장경수 교수입니다. 천년고도 원주의 길, 이 책의 제목만 봐도요, 이 원주의 길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겠구나 느껴지는데 이 책은 어떻게 해서 집필하게 되신 거예요? 예, 이 책의 시작은 2015년도에 원주문화원의 의뢰를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5년간에 걸쳐서 각 지역들을 조사를 한 것들을 마지막에
종합한 책이죠. 그러니까 2020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올해 나온 책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정말 긴 시간에 또 과정들이 있었네요. 오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최근에 발간된 천년고도 원주의 길. 길에 숨겨진 다양한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5년 동안 정말 많은 자료 조사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집필도 하셨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점을 좀 느끼셨나요? 네, 제목에도 나왔지만 그 원주 천년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그 원주라는 지명이 쓰인 지가 1000년이 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온 것 따지면 한 1500년 된 도시죠. 그렇게 오래된 도시인데 사람들은 그 현대화된 모습들만 얘기를 하고 그 오래된 도시라는 생각들을 못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주의 그 숨겨진 옛날 이야기들, 전설,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을 좀 밝히고 싶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또 책도 만나봤는데 이 책 속에 있는 길들 저도 직접 걸어보고 싶거든요. 뭐 다 걸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중에 몇 군데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원주에서 가장 그래도 좀 쉬운 길 가까운 데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주를 대표하는 치악산, 그리고 치악산 둘레길이 있는데 그 제1코스인 꽃밭머리 길이 굉장히 길도 아름답고 가깝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또 특히 국경사라든지 또는 그 길에 있는 동학단 그리고 내려면 원곡 원천성 묘역까지 가시면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걸어볼 책 속의 길, 치악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치악산 둘레길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이 책 속의 길을 제가 직접 걸으러 나왔습니다. 뭐 운동화도 편하게 신었고요. 모든 준비는 끝났는데 뭐 조용히 혼자 걸어도 좋겠지만 이런 좋은 길을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면서 둘이 걸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할 길동무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해설사님 나와주세요. 길 위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실 목익상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걷게 되는 길 어떤 길이에요? 원주 치악산 주변을 빙 도는 치악산 둘레길인데요. 그중에 지금 현재 개통이 되어 있는 1코스, 거리는 11.2km가 1구간이 됩니다. 그 구간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네, 걷기에도 날씨가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 아주 봄 날씨예요. 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가시죠. 치악산 둘레길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출발했는데요. 근데 꽃 얘기를 하셨지만 네. 이 길 이름이 꽃밭머리길이잖아요. 네네. 이름이 예뻐요. 예, 이쁘죠. 네, 왜 꽃밭머리길이에요? 꽃밭머리길이라는 의미는요. 이 길 가다 보면은 꽃밭머리 이렇게 부르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꽃화자, 밭전자, 화전동 이렇게 부르는데 화전동 가는 첫머리라는 의미에서 꽃밭머리예요. 정말 꽃밭머리길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름도 예쁜 꽃밭머리길, 초입에 있는 데크길을 지나면 국형사 솔바람 숲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진한 소량과 피톤치드 뿜뿜하는 소나무 숲을 맨발로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 새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사하고 같이 길을 가면은 재밌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데크길을 한참 걷다가 이제 흙길을 예. 밟고 있잖아요. 느낌이 네네. 또 달라졌어요. 편안한데요? 우리가 처음에 데크길로 왔죠. 이 데크길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 산길 가기 힘드신 분들도 요 위에 있는 동학단까지 편안하게 올라가시라고 이 무장의 로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단 앞에까지 휠체어도 갈 수 있어요. 무장의 데크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동학단. 동학단은 태조 이성계가 주변 고을의 수령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아니, 이 동학단이 예전부터 그 나라의 안녕을 네. 기원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저도 정말 빌고 싶어요. 올해는 제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온 국민이 정말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도 해야죠. 꾸벅합니다. 네. 예. 드립니다. 아마 오늘 그 리포터님 그 고운 마음씨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산신이 그 소원 꼭 들어드릴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꼭 들어주세요. 아, 저도 지은 씨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종식 모두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동학단에서 국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다시 길을 따라가다 보니 신라 경순왕 때 창건된 국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딱 이게 산이 품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여기 그렇죠. 오니까. 네. 예, 예. 소나무가 빙 둘러서 싸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송림 속의 사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데크로도 온 그 옆에 솔바람길이라고 있습니다. 원주에 이렇게 산에다 만든 길 이름은 전부 다 솔바람길이에요. 여기는 국형사 솔바람길, 저쪽 원주 얼광장에 있는 거는 운곡 솔바람길,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솔바람길도 궁금해지고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 네네. 운곡 선생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 길로 한번 가보실까요? 꽃밭머리길에서 만나는 원주의 역사,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운곡 솔바람 숲길로 향했는데요. 길을 걷다가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면서 보니까요. 중간중간 이 길 옆에 리본이 달려 있더라고요. 예.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요. 네. 원래 목적은 위에 여러 갈래가 많이 갈라지죠. 처음 오는 분들은 어느 길로 가야 둘레길인지 헷갈리시겠죠. 뭐 중간에 오솔길도 갈라지고 이래서. 그래서 이런 거를 헷갈리지 말고 둘레길로만 가십시오 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저 리본이 책산 둘레길에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리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운곡 솔바람 숲길에 도착했는데요. 이름에 힌트가 있듯이 운곡 솔바람 숲길은 운곡 원천석 선생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길로 강원도 기념물 제75호 원천석 선생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곡 원천석 선생,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야기해 주실 여기가 거예요. 그 선생의 묘인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고려, 국자, 진사, 원천석, 지묘 이렇게 새겨져 있기는 한데 네. 저거는 이제 원래는 고려는 고려라는 나라 이름이고 국자는 지금의 국립대학 국자감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거기 과거 시험을 응시를 해요. 과거 시험 응시를 해서 진사라는 벼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분이 학문은 굉장히 높은데 원래 벼슬살이의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진사 자리도 그냥 물러나서 그냥 그 후학들 양성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데 힘을 많이 썼거든요. 태종의 스승이기도 했던 운곡 원천석 선생. 혼란한 정계를 개탄하며 치악산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 책 속의 길을 한번 걸어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뭐 아름다운 풍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이렇게 재미있는 해설사님의 역사 이야기가 더해지니까 여행이 더 즐거워지고 알차진 것 같아요. 해설사님 어떠셨어요? 원래 제가 해설을 하는 목적도 그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즐길 수 있다 그랬어요. 단순히 운동 삼아 그 길을 걷는 거 하고 여기에 깃든 정신 또 이걸 원주하고 연관시켜서 아 원주의 정신이 이런 거로구나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구나 아 이거 아이들한테도 교육용으로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느끼고 가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길은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주는 다리이자 오랜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는 소중한 공간인데요. 향토서 천년고도 원주의 길을 통해 길 위의 많은 이야기들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무심코 지나쳤던 길들이 의미 있고 특별하게 다가와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최근 원주 문화원에서 발간한 향토서였죠. 천년고도 원주의 길. 네, 여기 소개된 길들을 우리 이지은 리포터가 다녀왔는데
치악산 숲길을 걸으면서 오래된 사찰도 발견하고 또 역사 속 인물도 만나고 네. 기분 전환이 좀 제대로 되셨을 것 네. 같아요. 제대로 됐습니다. 네. 저는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도 정말 포근해서 진짜 좋았거든요. 네. 치악산에도 봄이 제대로 왔더라고요. 꽃밭머리길 그리고 국형사 솔바람 숲길, 운곡 솔바람 숲길을 거닐면서 진짜 네. 봄의 정취를 제대로 만끽하고 왔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모르고 그냥 걸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걸으니까 더 특별해졌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은 씨처럼 해설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치악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난 주말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이 되고요. 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건강도 챙기고 역사 공부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면서 힐링의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지은 리포터가 다녀온 천년고도 원주의 길을 통해서 원주를 좀 더 가깝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봄이 되면요, 옷차림부터가 이렇게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보면 옷차림이 짧아졌고, 용석 씨도 좀 옷차림이 짧아지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금방 일교차가 크긴 하지만 금방 여름이 다가오고 그럴 것만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맘때 집집마다 하는 연례 행사가 있죠. 바로 옷장 정리. 네. 아하. 두껍고 때탄 겨울옷은 세탁해서 넣어두고 또 네네. 가벼운 옷은 새롭게 꺼내서 걸어놔야죠. 아하.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게가 가장 바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옷장 정리하고 이불장 정리하시는 분들 세탁소에 옷들을 많이 맡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탁소가 일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 강원 365 제작진들이 찾아가 봤거든요. 아하. 어떤 소식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보세요? 일할 사람이 필요하시다고요? 방금 말씀하시니까 사람 하나가 떠올랐는데 어떻게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세탁업 33세 하고 있는 이문학이라고 합니다. 기성복에 밀려서 양복 신분 사양집에 접어들어서 이제 세탁업으로 다시 저는 이렇게 하게 됐죠. 내 성격에 맞고 또 여러 사람한테 즐겁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사진 거 딱 꾸며서 싹 배려주면은 깨끗하잖아요. 손님이 가져갈 때 좋아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알바? 네, 오늘 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잘 오셨네. 뭐 바쁘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봄 되니까 네. 일이 좀 바빠져요. 바쁘니까는 또. 예, 일할 게 좀 많이 잔일이지만은 네. 좀 많이 있어요. 배달도 하셔야 되고, 네. 뭐 이런 택도 붙여야 되고, 오. 호치케트 가지고. 예. 뭐부터 하면 될까요? 예, 고객님 세탁소예요. 예, 어제 저 세탁물을 못 갖다 이제 조금 이따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예. 저희 저 알바가 갈 겁니다. 또 어느 때 보면은 그냥 문 닫고 옷을 갖다 그 옷걸이에다 걸어 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은 또 하고 막 이런 데도 있어요. 배달이 많이 들어오나요, 이런 거? 많죠. 배달 수고가 많아요. 요즘은 또 이제 코로나니까 직접 오시는 것보다 그렇죠. 배달해가지고. 비대면실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강대 넘어가는 길, 강대 넘어가는 여기로 가려 강대 넘어가는 길 그 오른쪽으로. 네. 네. 바로 배달 갔다 오겠습니다. 오케이, 십시오. 예,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작년 초죠. 그게 코로나19가. 그렇게 돼서 처음에 좀 일이 좀 많이 줄었었어요. 다른 세탁업 하는 분들도 많이 줄고 이랬지만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손님들한테 정말 이 성시성의껏 해주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그랬다가 다시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101도. 세탁요. 세탁이 왔어요. 세탁 배달 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스 배달입니다.
오래 되시기도 하셨고 하시는 거에 있어서 좀 프라이드 있으시고 좀 꼼꼼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이쪽으로 해서 세탁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네. 3만 원이거든요. 이거 혹시 3만 원? 근데 여기 되게 멀리인데 여기서 시키시네요. 아, 먼저 옛날에서부터 하던 데라. 아, 하셨던 데라서. 뭐, 그래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잘해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멀어서. 아니, 이게 몇 번을 맡기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세탁에 대한 꿀팁 뭐 이런 거 있으세요? 항상 구연산. 구연산. 마지막에는 그걸로 하면은 뭐 비누의 잔재가 뭐 그 세제의 잔재가 없어지고 세제 찌꺼기들이 이렇게 냄새도 없어지고. 이건 택. 예. 숫자가 이렇게 있네요. 이게 붙여놓으면 알잖아요. 번호가 뭐 어느 집 거 어느 건데. 어느 집 거는 네. 몇 번. 명품 옷 입은 사람들은요. 네. 그 왜 명품에 붙어 있는 택 있죠? 네네네. 거기에 호치케트 들어가는 것도 싫어해요. 이 택에 상처 안 나게 이렇게 붙여주지. 네, 거기다가 다 써놓으면 될까요? 상의 옷 하나 버리는 거 없나? 까만색으로. 상이요? 버리는 거? 안 찾아가는 거나 뭐. 아유, 그런 게 요즘 있나요? 뭐 입으시려고? 아니야, 저기 의자가 좀 뭐랄까 터져서 앉는 데가 네. 튀고라 그러지.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2, 3년 지나도 안 찾아가시는 분,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는 분, 그런 옷들은 1년이면 한 20, 30번씩 나올 때도 있어요. 기부를 해달라고 와요. 그거를 자기한테 기부하면은 그걸로 바자회를 해서 판매단 기금으로 독거노인들 뭐 겨울에 이불을 사서 해준다든가 그런 게 뭐 몇 해 했어요, 저희가. 뭐 매사에 철저하게 아주 뭐 5점 하나라도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해드리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이고, 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도 많이 했고 배울 게 많죠. 지금도 저는 뭐 워낙 여기 세탁에 대해서 아시는 게 많으신 분이니까. 양복점이 많았었잖아요, 맞춤복이.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심부름하면서 배웠죠. 그래, 바느질 배우고 양복 기술 배워서 양복점 하다가 양복점이 기성복에 밀려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운 게 또 뭐 바느질하고 다림질이니까 세탁을 하게 된 거죠. 난 예전에는 의사들만 세미나 다닌 줄 알았더니요. 제가 세탁업에 종사하면서 세미나가 있는 거 알고, 기술교육이죠, 이제 세미나가 이제. 그래서 그런 데도 이제 다니면서 섭리에 대한 공부, 세제에 대한 공부, 약품에 대한 공부 이런 거 하면서 하니까 타업소보다는 조금은 쉽고 좀 깨끗하게 세탁소를 운영하게 될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물이 빠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앞부분에는 이렇게 좀 색깔이 이렇게 하얀 건데,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빼는 거는 한 8개는 돼요. 그러면 다 이제 그런 건 금액도 좀 더 받을 수가 있고 해서 다 해서 좋은데, 한두 개가 꼭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섬유 재질에 따라서 내가 무슨 착오를 뭐 시행착오가 났다든가 뭐 무슨 약품을 잘못 샀다든가 그럴 때는 뭐 그런 일이 생기니까 감동받는 거 많죠. 세탁물 잘해줬다고 빵도 사다 주시고 가끔 가다 뭐 사다 주신 분도 있고 그래요. 감동받죠. 고맙다고. 스팀불로 네네네. 이 뜨거운 걸로 이렇게 하면 때가 잘 빠져요. 오, 기분 좋다.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이게 이 떼탄게 한번 싹 밀 때마다 하얀색으로 딱 변할 때, 그 쾌감이, 좋다. 이 쾌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옷이고 신발일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다루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게 큰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써보셨는데 어떠세요? 괜찮은데요. 뭐 배달도 뭐 몇 군데 잘했고 운동화 빨래하는 것도 하고 바지 내리는 것도 좀 가르쳤더니 좀 더 했으면 뭐 훌륭한 일꾼이 될 것 같은데요. 아, 되게 꼼꼼하시다. 그리고 배달도 가보면서 느꼈지만 단골들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그 주름이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그 느낌. 그 느낌은 너무 쾌감이 좋은 것 같아요. 빨래도 그 묵은 때가 사라질 때, 특히 신발을 아까 하다가 묵은 때가 확 사라질 때 정말로 쾌감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세탁은 행복이죠. 행복한 거죠.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해서 일하고 또 깨끗하게 일단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해서 손님한테 나눠주니까 그게 행복한 거죠. 그거 뭐 더 이상은 없죠. 자, 멀리 이사를 간 분들도요, 저 사장님의 세탁소를 다시 찾는 그런 단골 손님들이 많은 걸 보면요, 사장님의 그 세탁 실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오래된 연륜과 노력의 결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사실 집집마다 세탁기는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집에서 세탁을 못하고 세탁소에 굳이 맡긴다는 건 그만큼 이 세탁업이 전문 기술 업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세탁 달인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은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 기술과 지식이 꼭 필요한 세탁업인데 아무래도 요즘은 젊은 층들이 세탁을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탁소 사장님들의 연령층이 무척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우리 동네 세탁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곁을 계속해서 오래도록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 특별한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삼행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삼행시 주제가 식목일입니다. 식목일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쏠게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전국은 지금 오늘은 경남 창녕으로 떠나볼 텐데요. 네. 용석 씨, 카페 가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이게 점심 식사를 하고요.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는 거, 이 은근히 낙입니다. 너무 좋죠. 맞아요. 네, 일 중간중간에 커피 마시는 것도 좋고, 저는 분위기 좋은 카페를 일부러 찾아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것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 동네에 맛과 이 분위기로 무한 감동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또 터지는 맛이 있고 상당히 맛있네요. 간판 보러 잘 안 보여도 자동으로 차를 세우게 돼 있어요.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디저트와 차 한 잔 즐기러 갑니다. 만개하는 봄 기운이 넘실대는 창녕에 왔는데요. 벚꽃잎에도 기분이 들뜬다면 한적한 동네 카페에서 릴렉스. 맛있구나. 요새 봄이라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맛있는 커피랑 이제 디저트가 생각나서 찾게 됐습니다. 오누이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가게 전면에 있는 통창에서 볼 수 있는 화왕산의 사계절 변화와 그리고 학교 주변에서 꾸며져 있는 조경들이 되게 편안하고 마음을 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인기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페 분위기도 좋지만 메뉴는 더 훌륭합니다. 누나는 주로 디저트, 동생은 음료 담당. 저희는 커피와 수제 디저트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카페인데요. 대표적으로 상큼한 크럼블 치즈케이크와 창녕 특산물인 양파 스콘이 대표적인 메뉴이고요. 음료 중에서는 수제청으로 만든 레몬 석류 에이드와 치즈와 커피를 함께 먹는 브루노스트 커피가 대표 메뉴입니다. 먼저 만들어 볼 디저트는 오븐이 열일한다고 하는데요.
크럼블 치즈케이크는 총 3번의 굽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제일 아랫부분에는 크럼블로 시트를 만들어서 굽고 그 안에 내용물인 크림치즈를 올려서 다시 굽고 그 위에 또 믹스베리와 크럼블을 같이 넣어서 굽는 3번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니 굳이 3번 굽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속에 있는 크림치즈는 몰랑몰랑하기 때문에 믹스베리를 위에 올리는 경우에 안으로 다 떨어지고 각 층별로 식감을 다르게 구별하기 위해서 3번을 구워냅니다. 덕분에 바닥 시트도 더 바삭바삭 맛있어집니다. 삼단 모양 완벽한 크럼블 치즈케이크. 다음은 결이 살아있는 스콘인데요. 밀가루에 치즈가루, 그리고 체다 치즈, 양파 프레이크를 넣고 우유와 생크림으로 반죽한 다음 오븐에 구우면 완성됩니다. 반죽에 물기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스콘은 기본적으로 결이 살아있는 구운 과자이기 때문에 얼어있는 버터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반죽을 하면서 수제비처럼 많이 치대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제 24분 구워주면 촘촘하고 부슬부슬한 식감의 양파 스콘이 완성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막 구운 스콘. 식감이 바삭바삭하면서 양파향이 굉장히 좀 많이 강하면서 그리고 끝맛이 굉장히 구수합니다. 예, 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목 좀 축여볼까요? 직접 만든 수제청을 탄산수와 1:2 비율로 섞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상큼함 최대치. 진한 자줏빛 레몬 석류청을 탄산수에 섞으면 봄꽃 빛깔로 변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청량해지는 느낌은 덤이고요. 일명 브라운 치즈를 아포가토 위에 뿌린 브루노스트 커피도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안에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 앞에 보면 통유리라 가지고 여기 앉아서 한가하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볼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리고 잠시 들렀다 가더라도 마음이 힐링이 되는 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네 다랑방처럼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봄바람에 나른한 오후, 달콤한 디저트와 시원한 음료 한입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딸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비대면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걱정돼서 눈물 난다. 우리 힘내서 화이팅하자.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혹시 두 분은요, 강릉에 있는 무릉계곡 다녀오신 적 있나요? 아유, 그럼요. 아, 누구나 그래요? 한 번쯤은 가봤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이곳 경치가 끝내줍니다. 맞아요. 네. 여름철에는 물놀이 즐기기에도 좋고요. 또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아주 제격인 곳이죠. 아, 예,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드렸어요. 네. 동해에 있는 무릉계곡. 아, 갔다 오신 거 그렇죠. 맞죠? 네, 동해. 알겠습니다. 동해 무릉계곡. 제가 좀 문제를 어렵게 냈나 봅니다. 저희는 근데 척하면 알아듣죠. 그래도 그래요. 무릉계곡 너무 유명한 곳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 이 동해에 있는 무릉계곡에요, 아주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볍게 걷기 좋은 산책로부터 등산로까지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두타산과 청옥산 사이에 자리한 동해 무릉계곡. 신선이 논일었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그 풍광이 빼어나 무릉도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발길 닿는 곳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 새로운 길이 조성됐습니다. 지난해 8월 부분 개방된 배틀바위 산성길에 이어 4월 초 개방을 앞둔 무릉달빛 호암속길을 함께 걸어보시죠. 저는 지금 동해시 무릉계곡에 나와 있는데요.
무릉계곡은 동해시에 빼놓을 수 없는 대표 관광지죠. 오늘 이곳에 정말 새롭게 만들어진 길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나와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곳을 소개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해시 문화관광 해설사 호아줌마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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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호아줌마예요? 제가요, 잘 웃고 하는 게 만화 영화에 이렇게 약간 통통한 호아줌마 닮았다 그래서 제 별명이 호아줌마예요. 저와 함께 오늘 걸을 길이 어떤 길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새로 생긴 길인데요. 무릉 달빛 호암속길이라는 길이에요. 아직 일반에게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리포터님과 저랑 걷게 되는 영광을 가지게 된 길이에요. 무릉달빛 호암속길은 호암소 계곡을 따라 1.82km 구간에 조성된 생태 탐방로인데요.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데크길이 조성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데크길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다 살려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환경을 해치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게 자연하고 같이 숨쉴 수 있게 만들어진 길인데, 아까 제목에서 지금 느끼셨듯이 무릉 달빛 호암속길이에요. 그러면 밤에도 걸을 수 있다는 길이죠. 조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이 길은 밤에도 충분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 길로 조성되어 있어요. 와, 근데 진짜 물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그쵸? 어머님 그거 아세요? 요즘에 불멍에 이어서 물멍이 유행하잖아요. 네, 맞아요. 물멍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가면 물멍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가서 물멍 한번 해볼까요? 저 너무 하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물빛이 정말 예쁘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선물 같은 시간들인 것 같아요. 이곳이 바로 물멍하기 좋은 장소인데요. 바위를 타고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잠시 힐링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산책로를 따라 숲의 청량한 기운을 느껴봤다면 이번엔 난도가 조금 있는 등산로를 한번 걸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호암속길을 걷고 나서 다음으로 추천해 줄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이 길은 어떤 길인가요? 여기는 배틀바위 산성길이에요. 이 배틀바위 산성길은 예전에는 여기가 너무 험해서 정말 전문 산악인이 아니면 갈 수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작년 8월 1일에 동해시에서 데크를 놓고 해서 일반인들 다녀갈 수 있게 꾸며놓은 곳이 배틀바위 산성길인데, 이 산성길이 왜 들어가냐면 배틀바위로 해서 두타산성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배틀바위 산성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길입니다. 여기 리포터님하고 저는 오늘 1시간 반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배틀바위 산성길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큰맘 먹고 가야 됩니다. 네, 자, 화이팅하고 올라갈게요. 지난해 8월에 개방된 배틀바위 산성길은 관리사무소에서 두타산성 입구 2.7km 구간에 조성된 길인데요. 초보자에겐 만만치 않은 길이라 반드시 등산화와 산행 장비를 갖춰 올라가야 합니다. 시작부터 계단이. 그쵸. 네. 여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원래 산성길은 이쪽인데 이쪽 공간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쪽 공간을 정말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휴휴쉼터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여기가 왜 휴휴쉼터가 됐냐면 이승유가 여기 사마사에서 책을 빌려다 보면서 제왕홍기를 저술했는데 이승유가 다니던 길이다. 그래서 휴휴쉼터가 된 거예요. 여기서 잠시 걸음을 멈춰볼까요? 바람소리, 새소리,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잠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길을 나서 볼까요? 저 내려가세요. 조심. 내가 조심해야 돼. 이야, 뭐야? 그동안 집콕 생활만 해서 그런지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숨은 비경을 보기 위해선 이 정도 수고로움은 감내해야겠죠.
와, 이곳 진짜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 숯가마터예요. 숯가마터라고 하면 나무를 저렇게 사서 차곡차곡 꽉 채워놓은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걸 덮어가지고 불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다 팔기도 하고 집에서 활용도 하고 그랬던 선조들의 지혜가 남겨져 있는 숯가마터예요. 산행길에 미처 보지 못했던 풍광이 이제야 눈에 들어옵니다. 이만큼 올라왔어요, 벌써. 저 진짜 제 자신 너무 기특해요. 아, 너무 좋다. 아. 배틀바위로 향하는 길 곳곳엔 수줍게 고개를 내민 봄꽃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데요. 예쁜 봄꽃을 보며 쉬엄쉬엄 오르다 보니 어느새 배틀바위에 다다랐습니다. 와, 해설사님 저 진짜 올라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저 뒤에 풍경 보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죠. 아직도 그 올라올 때 힘든 고통이 느껴져요? 아니요, 이제는 이 풍경의 에너지를 받아서 힘이 지금 넘쳐요. 힘이 넘치죠.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럼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우리 배틀바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배틀이 뭐예요? 그 옛날에는 옷감을 짰잖아요. 그래서 그 배틀 짜는 모양이랑 똑같다 그래서 배틀바위인데 사실은 여기는 지금 보면 평평한 곳이 없어요. 그죠? 다 뾰족뾰족한 바위인데 여기에는 전설이 어떤 전설이 있냐면 하늘나라의 임금님이 인간 사는 세상을 이렇게 내려보시다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 무릉계곡을 보시게 됐대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학소대가 있거든요. 학이 산다는 곳의 학소대인데 거기에 착한 일을 한 선녀들에게는 거기를 내려보내서 거기서 놀다가 용추 바로 밑에 선녀탕이 있어요. 거기서 목욕을 하고 밤에 올라오게 했고 하늘나라 질서를 어지럽힌 선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녀는 이 뾰족뾰족한 바위 위에서 벼 세피를 짜야지만 올라올 수 있게 반성하고 올라오게 했다는 곳이 그래서 여기가 배틀바위에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정말 여기 무릉 계곡에는 명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네. 그래서 우리 해설사님이 저 끌고 올라와 주셔서 제가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경치도 보고 아니에요. 힘도 저도 얻어가요. 혼자 왔으면 못 왔어요. 같이 오니까 올 수 있었어요. 좋아요. 맞습니다. 네.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무릉달빛 호암솟길과 기암괴석의 절경이 펼쳐진 배틀바위 산성길. 걷기 좋은 봄날, 사람은 멀리, 자연은 가까이 하며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와, 우뚝 솟은 배틀바위 보셨어요, 용석 씨? 네. 너무 멋지네요. 방금 말씀해주신 이 배틀바위 산성길은요, 산세가 험해서 그동안 출입이 통제돼 왔었는데, 이 등산로를 정비하고 작년 8월에 부분적으로 개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오를 수가 있게 된 거죠. 보니까 대부분 오르막길이라서 가기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수백 년간 숨겨져 왔던 이 천혜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네. 그래도 등산로보다는 조금 더 쉬운 길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무릉달빛 호암소길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이 길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가 있고요. 또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피톤치드를 즐기기에도 그만입니다. 네, 방금 명수 씨가 말씀하신 이 호암솟길은요, 4월,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개장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물론 가실 때는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요. 개인 방역들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식목일로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요. 네. 점이 몇 5개네요. 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점님께서 주셨습니다. 운 좀 띄워주시죠. 자, 식을 줄 모르는 미세먼지 공격. 목이 무척이나 괴로우시죠? 일어나 우리 모두 나무를 심읍시다. 오늘 식목일 맞아요. 그럼요, 네네. 나무 심어야죠. 좋습니다. 네,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이재현님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운 띄워드릴게요. 식어버린 의지를 찾아 강원도로 떠나요. 목련지면 해당화 피고 물 좋고 산도 좋아라. 일렁이는 파도 끝에 꿈을 다시 띄워봐요. 멋집니다. 식어버린 의지를 꿈을 다시 띄워보자는 강원도에서. 예, 좋습니다.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네, 카카오톡으로 송윤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씩씩하고 밝게 항상 강원 365를 진행해주시는 MC분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강원 365를 못 봐서 너무 슬퍼요. 아이고.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건요, 저희 강원도에 그 3사가 있지 않습니까? MBC 3사, 거기 시청자 게시판에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네. 자, 영님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셨네요. 네, 자, 식탐하면 남부럽지 않은 우리 식구는 매일 배달. 목요일만 음식 배달하기로 잠정 합의. 일회용품 사태 우리 모두 분리배출로 극복합시다. 하셨어요. 좋습니다. 요즘 공감, 아무래도 공감. 예, 네. 배달 많이 시켜 드시죠? 맞습니다. 네, 저도 많이 시켜 먹는데 네. 예, 분리배출로라만 네. 마음의 짐을 좀 덜어야겠습니다. 그 요즘에 제로 웨이스트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영님께서 실천하고 계십니다. 식목일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삼행시 좋네요. 예, 맞습니다.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김한웅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식목일 날짜가 왜 바뀔 수도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목마른 나무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무들아 이유가 뭐니? 일찍 심으면 우리들이 더 잘 살 수 있어요. 나무들이 알려주나 봐요. 의윤화를 시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네, 카카오톡으로 안은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식사 같이 하고 친구와 수다도 떨고 벚꽃 구경하는 그날이 올까요? 목청껏 노래방에서 노래도 불러보고 싶어요. 아하,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코로나19가 1년 이상 계속 맞아요. 길어지면서 다들 이렇게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아 잘 있니? 네, 보고 싶네요. 그날이 올까요? 네, 오겠죠. 다들 SNS로 좀 네. 안부를 전해보시길. 다음 삼행시 만나볼까요? 자, 비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코미디언님께서 아이디가 주셨습니다. 참. 네, 자, 식단 조절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있는데 목주름은 나이 탓인지 없어지질 않네. 일로 와서 봐봐 여보, 이 목주름 어쩔 거야. 돌려놔. 와, 아니 저희가 네. 분장실에서 오늘 목주름 이야기 하고 오늘 왔거든요.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네. 저도요, 지은 씨가 보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요. 네. 진짜 어떻게 어쩔 거야. 하죠 이거? 네. 잘 관리해야죠. 잘 관리해야죠. 좋은 보지 마세요. 화장품 저도 네.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삼행시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당첨자 역시 한번 뽑아봐야겠죠. 자, 누굴까요? 오늘 당첨자님 안은희님께서 당첨이 되셨네요. 오늘 지은 씨가 소개해드린 안은희님께는 저희가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은희님의 삼행시를 멋지게 읽어주신 우리 지은 씨가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봄 기운 가득한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요즘 네네.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걷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치악산 둘레길 꼭 한번 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용석 씨, 네네. 용석 씨 요즘 기분 어떠세요? 기분이요? 네. 아주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고 그냥 딱 평온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죠. 예, 좋은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분이 뭐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지만 문제는 조절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작년 기준으로 기분 조절이 잘 안 돼서 진료를 받고 온 환자가요. 실제로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수치는요. 코로나 블루의 영향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히나 봄이 되면 계절성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지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운동이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 참 좋잖아요. 네. 운동, 건강을 위해서 낮에 틈틈이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